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세계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정말 뜨거운 주제죠. 바로 K-pop Demon Hunters. 한국에서는 줄여서 캐대헌이라고 부르는 이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뭐랄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캐대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냥 K-팝 팬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유명해졌지? 이런 반응이 꽤 있더라고요. 아이돌 팬들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이나 또 그 부모님 세대, 심지어 원래 케이팝에 별 관심 없던 분들까지 캐대헌이 뭐야 하고 찾아보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잠깐 유행하는 걸 넘어서 하나의 좀 문화 현상처럼 번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캐대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지 그 매력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특정 팬층을 넘어서서 이렇게 넓게 퍼져나간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좋아요. 아이들부터 부모님 또 케이팝 잘 모르던 어른들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들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부모님들도 궁금해하고 또 워낙 비주얼이나 컨셉트가 강렬하다 보니까 평소 케이팝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한 번쯤 저건 뭐지? 하고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시선을 끄는 뭔가가 있긴 하죠. 그럼 이 현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 Demon Hunters, 그러니까 악마 사냥꾼이라는 거 자체는 뭔가요? 이게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 악마를 사냥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 개념은 서양 판타지 쪽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뭐랄까 게임이나 영화, 만화 같은 데서 어둠의 세력이랑 싸우는 영웅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 강하고 좀 신비로운 전사 이미지가 딱 데몬 헌터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뭔가 좀 다크하면서도 멋있는 영웅 이미지. 근데 그 익숙한 판타지 영웅이 케이팝이랑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 걸까요? 케이팝은 역시 음악이랑 무대가 중요한데. 바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요즘 케이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그냥 노래 좋고 춤 잘 추는 걸 넘어서요. 그룹 전체를 감싸는 큰 이야기, 그러니까 세계관을 만든다는 점이거든요. 아, 세계관이요? 그 스토리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노래 하나하나 아니면 멤버 한 명 한 명의 매력에 집중했다면 요즘은 그룹 활동 전체가 하나의 큰 이야기처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팬들이 더 오랫동안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뮤직비디오나 앨범 소개 같은 거 보면 되게 복잡한 설정이나 인물 관계 같은 게 나오는 거군요. 꼭 영화 예고편 보는 느낌도 들고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 큰 세계관이라는 틀 안에서 데몬 헌터 콘셉트는 정말 딱 맞는 재료인 셈이에요. 악마랑 싸우는 영웅들이라는 설정 자체가 주는 긴장감이나 선과 악의 대립, 화려한 액션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케이팝 특유의 강렬한 무대 연출이랑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난 거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요? 진짜 무대에서 악마를 막 때려잡고 그러는 건 아닐 텐데. 하하, 물론 그건 아니고도 예를 들면 멤버들을 빛을 지키는 자나 악마 사냥꾼으로 설정을 하고 얘네가 싸워야 할 어둠의 존재나 아니면 마음속의 악 같은 걸 춤이나 표정 아니면 가사로 보여주는 거죠. 무대 조명이나 의상, 작은 소품 같은 걸로 빛과 어둠, 사냥꾼과 괴물 같은 대비를 확 보여주고요.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그냥 보는 걸 넘어서 뭔가 이야기에 푹 빠지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재미있겠는데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또 그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빠져들고 약간 같이 참여하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팬들 반응에도 그런 복합적인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팬들은 딱 그 점, 그러니까 이야기랑 음악이란 퍼포먼스가 하나로 합쳐진 그 경험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K대헌 컨셉트는 좀 어둡고 강렬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중독성 있는 음악이랑 시각적인 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외국 팬들한테는 언어 장벽 넘어서 더 확 와닿는 면도 있고요. 그렇다면 팬들의 역할도 그냥 보기만 하는 걸 넘어서겠네요. 이런 컨셉트가 퍼지는데 팬덤 활동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요즘 팬덤 문화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팬들이 그냥 콘텐츠를 받아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퍼뜨리고 그래요. 예를 들면 K대원 콘셉트 보고 그림 그리는 팬아트 있잖아요. 네네, 팬아트. 그리고 뭐 재미있는 장면이나 대사 같은 걸로 짧은 영상이나 짤 만드는 거, 밈이라고 하죠. 그런 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2차 창작 같은 거요. 아, 그런 팬들의 활동들이 온라인에서 뭐 퍼져나가면서 원래 콘텐츠도 더 오래가게 하고 또 새로운 팬들도 끌어들이고 그런 선순환이 생기는 거군요. 정확해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공유하는 활동들이 K대원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의 큰 놀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기를 더 키우는 아주 중요한 힘이죠. 어떻게 보면 회사랑 아티스트가 씨앗을 뿌리면 팬들이 같이 물 주고 키우는 느낌. 그렇군요. 그럼 문화적인 매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데몬 헌터라는 소재가 케이팝이랑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이 좋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코드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익숙함하고 새로움. 이 두 가지가 되게 잘 섞여 있는 게 핵심인 듯합니다. 익숙함과 새로움이요. 오, 흥미로운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익숙함은 아까 말했듯이 데몬헌터라는 것 자체가 서양 판타지에서는 꽤 익숙한 존재라는 거예요. 게임이나 영화 같은 걸로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케이팝 아이돌이 이 콘셉트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거부감 없이 그거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문턱이 낮다고 할까요? 아, 그쵸. 완전 처음 보는 것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그럼 새로움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케이팝만의 뭔가 다른 점? 네, 바로 그거죠. 케이팝은 그냥 서양 판타지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되게 독특한 한국적인 느낌을 입혀요. 예를 들면 데몬헌터 옷인데 디자인에 한복에 선 같은 걸 넣는다거나 동양적인 무늬를 쓴다거나 아니면 힘 있는 춤 중간중간에 한국 전통 춤 동작 같은 걸 살짝 넣는다거나 뮤직비디오 배경이나 소품 같은 데서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나 상징 같은 걸 보여주고요. 아하, 그러니까 외국 팬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판타지 영웅인데 뭔가 느낌은 되게 새롭고 동양적이고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야기나 캐릭터 설정에 한국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뭐 귀신이나 도깨비 아니면 사람들을 지켜주는 신 같은 존재들의 느낌을 살짝 섞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적인 게 자연스럽게 합쳐지면서 만들어지는 그 독특한 분위기가 바로 K-팝, K대원 컨셉의 새로움이고 이게 외국 팬들을 확 사로잡는 차별점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똑똑한 전략 같아요. 익숙한 걸로 쉽게 다가가게 하고 케이팝만의 새로운 걸로 기쁜 인상을 딱 남기는. 네.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섞임이 가능해진 데는 사실 요즘 한국 드라마나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것도 한몫했다고 봐요. 많은 외국 팬들이 이미 한국 드라마나 웹툰을 보면서 한국식 이야기 방식이나 감성, 또 시각적인 스타일에 좀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K-드라마나 웹툰을 통해서 한국적인 감성 코드나 문법 같은 걸 미리 좀 배웠기 때문에 K-팝에 좀 복잡할 수도 있는 세계관이나 K대원 같은 판타지 콘셉트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서로 다른 장르의 K 콘텐츠들이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K컬처 전체에 대한 팬덤을 같이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세계적인 인기 속에서 그럼 한국 안에서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소위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백화점 명품관이나 인기 가게 문 열기 전부터 막 줄 서서 기다리는 거요. 네, 보통 뭐 한정판 물건 사려고 그럴 때. 그런데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박물관에서 무슨 특별 전시나 행사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박물관에서 행사도 없었는데 왜요?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캐대한 콘셉트를 한 어떤 K-팝 그룹의 뮤직비디오나 자체 영상에 국립중앙박물관의 특정 유물이나 전시실이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본 국내외 팬들이 뭐랄까 성지순례하듯이 박물관으로 막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영상에 잠깐 나왔던 박물관 기념품, 그러니까 굿즈가 매일 매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대요. 와, 진짜 대단한데요. 박물관이 갑자기 K-팝 팬들한테는 꼭 가봐야 하는 성지가 되고 또 거기서 파는 물건이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K-팝이랑 캐대언 콘셉트가 가진 힘이 그냥 온라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현실 공간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장소의 의미까지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예죠. 한국에 오는 외국 팬들 사이에서도 꼭 가봐야 할 코스로 추천될 정도라니까 그 영향력이 진짜 실감나죠?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캐대원 현상이라는 게 그냥 케이팝의 한 가지 콘셉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케이팝이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이 더 발전했고 팬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여러 문화가 섞이는 방식이 만들어낸 아주 복합적인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K-팝 그룹들이 만드는 정교한 세계관, 그게 이야기 몰입의 바탕이 되고 거기에 데몬 헌터라는 익숙하면서도 매력적인 판타지 코드가 딱 붙었죠. 그리고 이걸 열정적으로 해석하고 퍼뜨리는 팬덤의 역할, 또 화려한 무대 연출과 시각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 모든 걸 엮어내는 K-팝만의 스토리텔링 방식, 이게 다 어우러져서 지금의 현상을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나눈 표현 중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만한 거 몇 개만 다시 짚어볼까요? 먼저 캐대현, K-팝 데몬 헌터스의 한국식 줄임말이었죠. 그리고 K-팝 그룹들이 강조하는 세계관, 영어로는 스토리 유니버스. 네, 그리고 열정적인 팬 그룹을 뜻하는 팬덤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화려한 무대를 만드는 걸 무대 연출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식, 스토리텔링도 중요했고요. 결국에는 익숙한 판타지 공식에 K-팝만의 독특한 색깔, 그러니까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나 감성을 입히는 방식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얻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영웅 이야기에 대한 갈망, 그거랑 동시에 좀 낯설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 이 두 가지를 다 채워주기 때문 아닐까요? 네, 아주 좋은 분석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다른 문화들이 만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낼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릴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